AI 음성 인식 기술 완벽 가이드를 시작합니다. 음성 신호 전처리부터 최신 딥러닝 모델까지 8가지 핵심 기술과 실전 활용 방법을 단계별로 살펴보겠습니다. 퀴즈 8개도 포함되어 있으니 학습한 내용을 점검해보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크게 8가지입니다. 음성 신호 전처리로 시작해서 MFCC 특징 추출, 히던 마어카프 모델, 디프 뉴럴 네트워크, 어텐션 메커니즘, CTC 손실 함수, 트랜스포머 음성 인식,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다룹니다. 전통적인 방법부터 최신 기술까지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음성 신호 전처리입니다. 실제 환경에서 녹음된 다양한 음성 데이터를 AI 모델이 처리할 수 있는 표준 형태로 변환하는 필수 과정입니다. 샘플링 레이트를 16kHz로 정규화하여 모든 음성을 동일한 시간 해상도로 맞추고 RMS 기반 음량 정규화로 소리 크기를 일정하게 조정합니다. 무음 구간은 탑dB 20 기준으로 제거하여 불필요한 데이터를 줄이고 사전 강조 필터로 고주파를 강조하여 모든 주파수 대역이 균형 있게 표현되도록 합니다. 이러한 전처리를 통해 모델의 정확도를 5에서 10%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음성 전처리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리브로저와 넘피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합니다. 리브로저 로드 함수로 음성 파일을 불러오면서 샘플링 레이트를 16kHz로 정규화합니다. 다음으로 RMS를 계산하여 목표값 0.1로 음량을 정규화합니다. 리브로저 이펙트 트림 함수로 탑dB 20 기준으로 무음 구간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전 강조 필터를 적용하는데 개수 0.97을 사용하여 현재 샘플에서 이전 샘플의 0.97배를 빼는 고역통과 필터를 구현합니다. 이 모든 과정을 거치면 일관된 품질의 음성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MFCC 특징 추출입니다. 인간의 청각 특성을 반영한 멜 스케일을 기반으로 음성의 핵심 특징을 추출하는 기법입니다. 인간의 청각은 저주파 영역에서는 차이를 잘 구분하지만 고주파에서는 덜 민감합니다. 따라서 멜 스케일은 저주파는 세밀하게, 고주파는 넓게 분석합니다. 일반적으로 40개의 필터 뱅크를 적용하고 13개의 개수를 추출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여기에 델타와 델타를 추가하여 시간적 변화를 포착하면 총 39차원의 풍부한 음성 특징을 얻을 수 있습니다. MFCC 추출 코드입니다. 리브로저 피처 MFCC 함수를 사용하는데 주요 파라미터를 살펴보겠습니다. NMFCC는 13으로 설정하여 13개의 개수를 추출합니다. NFFT는 512로 프리의 변환 윈도우 크기를 지정하고 하프랭스는 160으로 프레임 이동 간격을 설정합니다. Nmel즈는 40으로 멜 필터뱅크 개수를 지정합니다. 다음으로 리브로저 피처 델터 함수로 1차 미분인 델타 특징을 계산하고 5어더를 이로하여 2차 미분인 델타를 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넘피 비스택으로 3가지 특징을 수직으로 쌓아 13 곱하기 3, 즉 39차원의 최종 특징 벡터를 생성합니다. 세 번째는 히던 마어카프 모델, 흠입니다. 음성의 시간적 변화를 확률적으로 모델링하는 전통적이면서도 강력한 기법입니다. 포워드 알고리즘은 관측 시퀀스가 발생할 전체 확률을 모든 가능한 경로를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비터바이 알고리즘은 가장 가능성 높은 단일 경로를 찾아 최적의 음소 시퀀스를 추정합니다. 보멜치 알고리즘으로 학습하며 음소 단위로 상태 전이를 모델링하여 시간에 따른 음성의 변화를 표현합니다. 포워드 알고리즘 구현을 살펴보겠습니다. 관측 시퀀스, 전이 행렬 A, 방출 행렬 B, 초기 확률 파이를 입력으로 받습니다. 먼저 시간 t와 상태 개수 n을 구하고 알파 행렬을 초기화합니다. 첫 시점의 알파는 초기 확률과 방출 확률의 곱으로 계산합니다. 순방향 계산에서는 시간 t에서 상태 j2의 알파를 이전 시점 알파와 전이 확률의 합의 방출 확률을 곱하여 구합니다. 이는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모든 가능한 경로를 효율적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시점의 모든 상태 알파를 합산하여 관측 시퀀스의 전체 발생 확률을 얻습니다. 네 번째는 디프 뉴럴 네트워크 음성 인식입니다. DNN이 흠의 음향 모델을 대체하면서
인식 정확도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MFCC 특징을 입력으로 받아 음소의 확률을 출력합니다. 다층 완전 연결 계층으로 비선형 관계를 학습하고 드랍아웃과 정규화 기법으로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전통적인 흠 대비 15에서 20%의 정확도 향상을 달성했습니다. 뒤에는 음향 모델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토워치로 구현한 어쿠스틱 모델 클래스입니다. 입력 차원은 39차원 MFCC, 은닉 차원은 512, 출력은 48개 음소 확률입니다. N은 시퀀셜로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첫 번째 완전 연결 계층에서 39차원을 512차원으로 확장하고 리엘류 활성화 함수를 적용합니다. 드랍아웃 0.3으로 과적합을 방지합니다. 두 번째 계층도 동일하게 512에서 512로 변환합니다. 마지막 계층에서 48개 음소 차원으로 출력하고 라그 소프트맥스로 로그 확률을 계산합니다. 포워드 메서드는 단순히 네트워크를 통과시켜 음소 확률을 반환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텐션 메커니즘입니다. 디코딩할 때 입력 시퀀스의 중요한 부분에 동적으로 집중하여 긴 음성도 정확하게 인식합니다. 전통적인 고정 길이 컨텍스트 벡터의 한계를 극복했습니다. 각 출력 시점마다 입력에 관련 부분에 높은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어텐션 가중치를 시각화하면 모델이 어느 부분을 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고 긴 문장의 인식 정확도가 대폭 향상됩니다. 어텐션 구현 코드입니다. 어텐션 모듈은 디코더 은닉 상태와 인코더 출력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먼저 디코더 은닉 상태를 시퀀스 길이만큼 반복하여 인코더 출력과 같은 차원으로 만듭니다. 두 벡터를 연결하여 선형 변환과 텐 활성화로 에너지를 계산합니다. 이 에너지에 소프트맥스를 적용하여 어텐션 가중치를 구합니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해당 입력 위치가 현재 출력과 관련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마지막으로 배치 행렬 곱으로 어텐션 가중치와 인코더 출력의 가중합을 계산하여 컨텍스트 벡터를 생성합니다. 이 컨텍스트 벡터가 디코더에서 다음 토큰을 예측하는 데 사용됩니다. 여섯 번째는 CTC 손실 함수입니다. 음성과 텍스트의 정렬 정보 없이 엔드-투-엔드 학습을 가능하게 한 혁신적인 기법입니다. 블랭 토큰을 도입하여 같은 문자의 반복과 문자 간 경계를 표현합니다. 모든 가능한 정렬 경로의 확률을 합산하고 동적 프로그래밍으로 효율적으로 계산합니다. 덕분에 음성과 텍스트를 일일이 정렬할 필요 없이 직접 학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CTC 로스 학습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CTC-RNN 모델은 바이더렉션 LSTM을 사용합니다. 입력 차원, 은닉 차원, 클래스 수를 받아 3층 양방향 LSTM을 구성합니다. 양방향이므로 은닉 차원이 2배가 됩니다. LSTM 출력을 완전 연결 계층으로 클래스 수 차원으로 변환하고 로그 소프트맥스로 로그 확률을 계산합니다. 학습 시에는 NN CTC 로스를 사용하는데 블랭 토큰 인덱스는 0으로 설정하고 제로 인피너티를 true로 하여 무한대 손실을 방지합니다. 손실 계산 시 로그 확률, 정답 텍스트, 입력 길이, 정답 길이를 모두 제공합니다. CTC는 이 정보로 모든 가능한 정렬의 확률을 합산하여 손실을 계산합니다. 일곱 번째는 트랜스포머 기반 음성 인식입니다. 셀프 어텐션으로 병렬 처리와 장거리 의존성을 동시에 해결한 최신 아키텍처입니다. 멀티헤드 셀프 어텐션이 핵심이며 퍼지셔널 인코딩으로 순서 정보를 제공합니다. RNN 대비 학습 속도가 10배 빠르고 WAV202.0이나 위스퍼 같은 최신 모델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트랜스포머 음성 인코더 구현입니다. 트랜스포머 인코더 클래스는 모델 차원 512, 헤드 수 8, 레이어 수 6을 기본값으로 합니다. 퍼지셔널 인코딩을 먼저 추가하여 토큰의 위치 정보를 제공합니다. NN 트랜스포머 인코더 레이어로 단일 레이어를 정의하는데 여기에는 멀티헤드 어텐션, 피드포워드 네트워크, 잔차 연결, 레이어 정규화가 포함됩니다. 딘피드포워드는 2048로 설정하고 드랍아웃은 0.1을 사용합니다. NN의 트랜스포머 인코더로 이 레이어를 6번 쌓아 깊은 네트워크를 구성합니다.
포워드 메서드에서는 입력의 포지셔널 인코딩을 더한 후 트랜스포머를 통과시킵니다. 마스크를 사용하면 특정 위치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8번째는 실시간 음성 인식 스트리밍입니다. 청크 단위 처리와 오버랩 기법으로 지연 없이 실시간 음성을 인식하는 시스템입니다. 보통 100에서 200m초 단위로 청크를 처리하고 이전 청크와 오버랩 시켜 경계 문제를 해결합니다. VAD로 음성 구간을 검출하여 불필요한 처리를 줄이고 뿌사키트로 양방향 스트리밍을 구현합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구현 코드입니다. 스트리밍 ASR 클래스는 모델, 청크 크기 1600 샘플, 오버랩 800 샘플을 받습니다. 청크 크기 1600은 16kHz에서 100mH에 해당하고 오버랩 800은 50mH입니다. 버퍼를 빈 배열로 초기화합니다. 프로세스 청 메서드는 들어온 오디오 청크를 버퍼에 추가합니다. 버퍼 길이가 청크 크기 이상이 되면 처리를 시작합니다. 버퍼에서 청크 크기만큼 추출하여 모델로 인식하고 텍스트를 얻습니다. 중요한 것은 버퍼를 업데이트할 때 오버랩만큼 남겨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 청크가 이전 청크의 끝부분과 겹쳐져서 경계에서 단어가 잘리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음성 인식 전처리에서 샘플링 레이트를 16kHz로 설정하는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한 번, 인간의 음성 주파수 대역 80Hz에서 8kHz를 모두 포함하면서 데이터 크기를 적절히 유지하기 위해. 두 번, CD 품질 44.1kHz와 동일한 수준의 고품질 음성을 보장하기 위해. 세 번, 저주파 성분만 추출하여 모델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네 번, 전화 통화 품질 8kHz보다 낮은 대역폭으로 네트워크 전송 효율을 높이기 위해. 잠시 생각해보세요. 정답은 한 번입니다. 16kHz는 인간의 음성 주파수 대역인 80Hz에서 8kHz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나이퀴스트 이론에 따라 최대 주파수의 2배 이상이 필요하므로 16kHz가 적합합니다. 동시에 CD 품질 44.1kHz보다 낮아 데이터 크기를 적절히 유지할 수 있는 최적의 값입니다. 전화 품질 8kHz보다는 높고 CD 품질보다는 낮아서 음성 인식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보존하면서도 효율적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MFCC 추출 과정에서 멜 스케일을 사용하는 핵심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번, 고주파 영역의 정보를 제거하여 연산량을 줄이기 위해. 두 번, 인간의 청각 특성을 반영하여 저주파에서 더 세밀하게, 고주파에서 더 넓게 주파수를 분석하기 위해. 세 번, 모든 주파수 대역을 동일한 간격으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공정한 분석을 하기 위해. 네 번, 시간 도메인 신호를 주파수 도메인으로 변환하는 풀이의 변환의 대안으로 사용하기 위해. 정답은 두 번입니다. 멜 스케일은 인간의 청각 시스템이 주파수를 인지하는 방식을 모방한 비선형 스케일입니다. 인간은 저주파 영역, 예를 들어 100Hz와 200Hz의 차이는 잘 구분하지만 고주파 영역, 예를 들어 5000Hz와 5100Hz의 차이는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저주파에서는 더 세밀하게 분석하고 고주파에서는 더 넓은 범위로 분석하는 것이 음성 인식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히던 마어카프 모델에서 포워드 알고리즘의 주요 목적과 비터바이 알고리즘과의 차이점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포워드 알고리즘은 관측 시퀀스의 확률을 계산하며 비터바이는 가장 가능성 높은 단일 상태 경로를 찾는다. 두 번, 포워드 알고리즘은 가장 짧은 경로를 찾으며 비터바이는 모든 가능한 경로의 확률 합을 계산한다. 세 번, 포워드 알고리즘은 역방향으로 상태를 추적하며 비터바이는 순방향으로만 계산한다. 네 번, 포워드 알고리즘은 학습 단계에서만 사용되며 비터바이는 추론 단계에서만 사용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포워드 알고리즘은 주어진 관측 시퀀스가 발생할 전체 확률을 계산하기 위해 모든 가능한 상태 경로의 확률을 합산합니다. 반면 비터바이 알고리즘은 가장 가능성이 높은 하나의 상태 경로, 즉 most likely path를 찾는 데 사용됩니다.
포워드는 Sum of all pads, 비터바이는 베스트 싱글 패스를 찾는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음성 인식에서 어텐션 메커니즘이 전통적인 고정 길이 컨텍스트 벡터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은? 한 번, 입력 시퀀스의 모든 타임 스텝에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하여 정보 손실을 방지한다. 두 번, 디코딩의 각 단계에서 입력 시퀀스의 서로 다른 부분에 동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여 관련 정보에 집중한다. 세 번, 입력 시퀀스를 고정된 크기의 여러 세그먼트로 나누어 병렬 처리한다. 네 번, RNN의 은닉 상태를 제거하고 완전 연결 계층만으로 시퀀스를 처리한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어텐션 메커니즘의 핵심은 디코더가 출력을 생성할 때마다 인코더의 모든 타임 스텝을 검토하고 현재 출력과 가장 관련 있는 부분에 높은 가중치, 즉 어텐션 웨이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전체 입력을 하나의 고정 길이 벡터로 압축하여 긴 시퀀스에서 정보 손실이 발생했지만 어텐션은 필요한 정보를 동적으로 선택하여 참조할 수 있어 긴 음성에서도 정확도가 유지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CTC 손실 함수에서 블랭 토큰을 도입한 이유와 그 역할로 올바른 것은? 한 번, 음성과 텍스트의 정렬 정보 없이도 학습할 수 있도록 중복 문자와 문자 사이의 경계를 표현하기 위해. 두 번, 음성 신호의 무음 구간을 명시적으로 표시하여 문장 분리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 세 번, 모델이 예측할 수 없는 미지의 문자를 처리하기 위한 특수 토큰으로 사용하기 위해. 네 번, 출력 시퀀스의 길이를 입력과 동일하게 맞추기 위한 패딩 역할을 하기 위해. 정답은 한 번입니다. CTC의 블랭 토큰은 두 가지 핵심 역할을 합니다. 첫째, 같은 문자의 반복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어 헬로를 출력하기 위해 HBLLO 같은 형태를 허용합니다. 둘째, 연속된 서로 다른 문자 사이의 경계를 표현합니다. 이를 통해 음성 프레임과 텍스트의 명시적인 정렬, 즉 얼라인먼트 정보 없이도 엔드-투-엔드 학습이 가능해집니다. 블랭은 최종 출력에서 제거되며 무음 구간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트랜스포머 기반 음성 인식 모델에서 퍼지셔널 인코딩이 필요한 이유는? 한 번,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순서 정보를 자동으로 학습하지 못하므로 시퀀스 내 토큰의 위치 정보를 명시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두 번, RNN보다 빠른 병렬 처리를 위해 시퀀스를 무작위로 섞어서 처리하므로 원래 순서를 복원하기 위해. 세 번, 음성 신호의 시간 축 정보를 주파수 축으로 변환하여 2차원 표현을 만들기 위해. 네 번, 어텐션 가중치의 합이 1이 되도록 정규화하기 위한 보조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정답은 한 번입니다. 셀프 어텐션 메커니즘은 본질적으로 집합 연산과 유사하여 입력 순서의 불변, 즉 퍼뮤테이션 인베리언트합니다. 토큰의 순서를 바꿔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성 인식에서는 안녕하세요와 세요한영안이 완전히 다른 의미이므로 순서 정보가 필수적입니다. 퍼지셔널 인코딩은 각 위치에 고유한 벡터를 더해 모델이 토큰의 위치를 인식할 수 있게 하며 사인, 코사인 함수를 사용한 절대 위치 또는 학습 가능한 상대 위치 등의 방식이 있습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음성 인식에서 청단위 처리를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계 문제와 그 해결 방법으로 올바른 것은? 한 번, 청 경계에서 음성이 잘려 단어가 분리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전 청의 일부를 오버래프하여 처리함으로써 해결한다. 두 번, 청 크기가 작을수록 정확도가 향상되므로 가능한 한 작은 단위로 분할하여 처리한다. 세 번, 각 청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처리하여 병렬성을 극대화하고 후처리 단계에서 결과를 병합한다. 네 번, 청 경계에서 무음 구간을 강제로 삽입하여 명확한 분리를 보장한다. 정답은 한 번입니다. 실시간 스트리밍 처리에서 청를 완전히 독립적으로 처리하면 경계에서 단어가 잘리는 문제, 즉 바운더리 이펙트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금성 인식이라는 단어가 청 경계에 걸치면 금성과 진식이 별도로 처리되어 컨텍스트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전 청의 마지막 부분, 예를 들어 0.5초를 다음 청의 시작 부분과 겹치게
즉 오버랩하여 처리하여 경계 정보를 보존합니다. 중복 처리된 부분은 결과 병합 시 제거됩니다. 마지막 8번째 퀴즈입니다. 음성 신호 전처리에서 사전 강조 필터가 0.97 개수를 사용하여 고주파를 강조하는 이유는? 한 번, 음성 신호는 저주파 에너지가 높아 고주파 정보가 상대적으로 약하므로 모든 주파수 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2번, 고주파 잡음을 제거하고 저주파 음성 성분만 추출하여 신호대 잡음비를 높이기 위해. 3번, 디지털 샘플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엘리어싱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4번, 풀이의 변환의 계산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파수 스펙트럼을 평탄화하기 위해. 정답은 한 번입니다. 음성 신호는 자연적으로 저주파 성분의 에너지가 고주파 성분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는 성대의 진동 특성 때문인데 이 불균형을 그대로 두면 저주파 정보만 과도하게 표현되고 고주파의 중요한 음성 특징, 예를 들어 자음의 특성이 묻힐 수 있습니다. 사전 강조 필터는 고역통과 필터로 작용하여 고주파 성분을 상대적으로 증폭시키고 모든 주파수 대역이 균형 있게 표현되도록 합니다. 0.97은 실험적으로 검증된 업계 표준 개수입니다. AI 음성 인식 기술의 발전 과정과 핵심 원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전통적인 흠부터 최신 트랜스포머까지 그리고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다양한 기술을 배웠습니다. 퀴즈를 통해 이해도를 점검하고 실무에 활용해보세요. 감사합니다.